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 전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온라인 수업에서는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는 매입 매출 전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97회, 98회, 99회 이렇게 총 3회분의 매입 매출 전표를 풀어보면서 전산회계 1급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은 전산회계가 아니라 FAT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FAT 자격증뿐만 아니라 전산회계 자격증도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미 시험 접수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아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온라인 학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97회 전산회계 1급에서 나왔던 메인 매출 전표 6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항당 3점씩 총 18점이고요. 자, FAT 시험과 마찬가지로 전산회계 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입력시 유의사항은 문제 풀어보실 때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 FAT 시험과 상당히 유사해요. 뭐 제조경비, 생산과 관련됐으면은 500번대, 판매와 관련되면은 800번대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월 3일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판매부서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입주해 있는 에이스 오피스텔의 관리실로부터 7월분 관리비 중 면세 품목에 대해서 전자계산서 공급가액 3만원이고요. 부가세 없고요. 발급받고 보통예금에서 바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큰 틀을 봤을 때는 관리비를 지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관리비가 지금 면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아파트 관리비냐 아니면 오피스텔 관리비냐, 그리고 뭐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관리비가 뭐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면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그 정도의 상세한 내용은 굳이 알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관리비를 지급했는데 그 관리비가 뭐다, 지금 면세다, 그리고 뭐로 지급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거 회계 처리해라,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증빙이 뭐가 나왔죠? 지금 전자계산서가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자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전표 유형, 매입매출 전표 유형이 53번 면세가 되겠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바로 입력하면서 분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도 저기 AT 프로그램과 비슷해요. 내용 많이 비슷하니까 혹시라도 처음 본다 하더라도 이거 많이 봤던 내용이네 하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셔서, 자, 우리 회사는 성모기계예요. 성모기계고요. 자, 8월 3일이었죠. 날짜 8월 3일 치시고, 자, 전표 유형 방금 전에 53번 면세였죠. 면세였고요. 품목은 뭐 오피스텔 관리비였으니까 그냥 관리비 이렇게 쳐놓을게요. 그리고 공급가액이 3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안 걸리겠죠. 그리고 자, 거래처 코드. 자, 저 거래처는 에이스 오피스텔이네요. 에이스 오피스텔. 그래서 에이스 오피스텔 선택하고요. 전자계산서였으니까 1번 걸어주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AT 프로그램, I 플러스 프로그램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 보신다 하더라도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겠죠.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원재료를 일단 바꿔줘야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관리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관리비라는 걸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될지 잠깐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관리비니까 혹시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이니까 수도광열비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왠지 관리비니까 뭐 세금 낸 것 같은데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럴 때는 하나 아무거나 찍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디 가시느냐?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아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우리 찾기가 뭐죠? 찾기가 컨트롤 F였죠?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지금 어떤 지출에 대한 계정 과목 찾고 있었냐면은 관리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관리. 자, 그래서 관리에서 엔터 치고, 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이니까 한 번 더 찾아봐야겠죠? 다음 찾기 하니까 건물 관리비라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미분양 주택 관리비라고 있고요. 또 찾아볼게요. 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다시 돌아온 거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계정 과목들 중에서 관리자 들어가고 있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은 건물 관리비였죠. 그러면은 건물 관리비를 찍고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요를 해보세요. 자,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보니까 건물 관리비 지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찾기 전에 알아봤던 게 뭐냐면은 수도광열비와 세금과공과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수도광열비와 세금과공과에도 혹시 관리비 지급했을 때 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쓸 수 없으면 우리는 837번 건물 관리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도광열비가 815번이네요. 보니까 적요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가스, 난방 이렇게 나와 있고 건물 관리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금 과공과 보니까 무슨 세금이 있는데 건물 관리비는 보이지가 않죠.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아무거나 비슷한 거 찍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에서 관리라는 거 찾아서 혹시 건물 관리비를 지출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837번 건물 관리비를 써야 맞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차변의 원재료를 837번 건물 관리비로 바꿔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3만원 쓰시면 되는데 우리 AT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i플러스는 보통 예금에 대한 거래처 해당 은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이런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이대로 놓고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나는 정신 찌바다 그러면은 이 보통 예금에 대한 은행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거래처에다가 뭐 보통 치고 엔터 치니까 어차피 나와 있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의 거래처는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은 1번 문제 8월 3일 전표 유형은 53번 면세고요. 차변에 건물관리비,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월 21일입니다. 자,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기 위해 한국자원에 기존에 있던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8천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7,700만 원이네요. 이거를 22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고요. 매각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자, 대금은 전액 한국자원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사용하던 기계장치, 유형자산을 처분한 분계네요. 자, 일단 처분하면서 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이 처분한 재화가 기계장치라는 과세 재화이기 때문에 전표 유형은 11번 과세가 되겠죠. 과세 재화를 전자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처분했으니까. 자, 12번 과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이 7,700이란 얘기는 얘가 지금 취득한 금액이 8,000인데 실질적으로 7,700만 원 썼으니까 실질적인 가치가 얼만큼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3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죠. 300만 원 남아있는 이런 가치의 기기장치를 부가세 포함해서 220이란 얘기는 부가세 제외하면 얼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200이란 얘기죠. 즉 30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200에 판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나는 100만 원만큼 이익일까 손해일까? 100만 원만큼 손실이겠죠. 그래서 우리 분기에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유형 배반 처분 손실이 나올 거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그러니까 바로 전표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1일이고요. 전표 유형은 11번 과세였습니다. 자, 품목은 기계장치였죠. 자, 공급가액이 지금 220만 원이 아니죠. 220만 원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급 대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표에다가는 공급가액, 공급 대가가 220일 때 공급가액은 부가세 20만 원 빠져야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200이고요. 부가세 20 해서 공급 대가 220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처 어디에 팔았냐면은 한국자원에 팔았네요. 자, 한국자원 선택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여 걸고 분계는 혼합으로 가죠. 자, 그럼 일단 1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제품 매출한 걸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난 지금 제품 판매한 게 아니라 기계장치 처분한 거니까 기계장치 계정 과목인 206번으로 바꿔줘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처분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이지만 중요한 거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분기에 나오는 기계장치는 상단에 있는 공급가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 8천이 나와야겠죠. 기억나시죠, 이거? 자, 그리고 대신에 차변에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와야겠죠. 기계장치가 처분되고 있으니까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겠죠. 그런데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 코드번호 더하기 하나라고 했으니까 207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7,70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주고요. 또 차변에 와야 될 게 지금 어음 받았죠. 자, 한국자원이 발행한 약속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내가 받고 있는 어음을 쓰면 되는데 이 어음이 받을 어음이 될 수가 없죠. 왜? 얘는 지금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지금 그냥 돈을 못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받을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이 와야겠습니다. 120번 미수금으로 오고요. 금액은 220만 원이 와야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만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차대가 100만 원이 남아요. 그죠? 100만 원만큼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100만 원 적어주면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또 전산회계 1급 시험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3번 문제 갈게요. 3번 문제는 10월 15일이고요. 문제에 어떤 특별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자료만 주고 이 자료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공급가액이 330만원, 세액이 33만원이네요. 보니까 원재료를 거래했네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내가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성모기계라고 했었고요. 성모기계는 공급받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으니까 나는 51번 과세를 선택을 해야겠죠. 51번 과세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 차변에 원재료 구매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변에 이제 현금이든 뭐든 빠져나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외상, 수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외상은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면서 외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외상 매입금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수표인데 지금 이 수표 100만 원이 모두 당좌 수표래요. 그럼 이 당좌 수표를 내가 지금 원재료 구입하면서 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엔 당연히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는 이런 계정 과목이 와야 하니까 우리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전표를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0월 15일 거래고요. 10월 15일 거래고요. 전표 유형은 51번 과세, 품목은 원재료가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330만 원이네요. 33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주무릉이라는 회사네요. 무릉.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역 걸고요. 분계 혼합 간 다음에 자, 차변은 건드릴 거 없죠. 지금 원재료 구입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차변은 건드릴 거 없이 자, 대변에 일단 외상 매입금 있었죠. 외상 매입금 263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이었죠. 당좌예금이 100만원이었죠. 그래서 당좌예금 100만원 하면은 3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11월 30일입니다. 자, 주 렌트로부터 11월 1일에 임차 개시한 영업부 직원의 거래처 방문용 차량 100이랑 2000cc 4인승 승용차와 관련해서 11월분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11월분 임차료는 12월 10일에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 줄부터 해석 좀 하고 갈게요. 지금 현재 11월 30일이고요. 임차료가 11월 말이니까 지급이 돼야 정상이지만 12월 10일에 지급된다는 얘기는 이거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미지급된 상태로 넘어갈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이 시험지를 처음 받으면은 실기 시험을 할 때 나오는데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사 성모기계죠. 성모기계니까 특별히 자동차가 있어야만 영업활동이 뭐 꼭 유지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자, 이 자동차 만약에 비영업용 승용차라면은 관련된 세액은 전부 다 불공이다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승용차가 영업용 승용차인지 비영업용 승용차인지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배기량이 2000cc의 4인승이래요. 나왔네요. 이거 뭐죠? 비영업용 승용차예요. 비영업용 승용차니까 이때 발생하는 모든 세액은 이거 과세되는 거 공제다 불공제다? 불공이다. 따라서 4번 문제의 전표 유형은 54번 불공이 되겠죠. 불공이고요. 임차료 불공이니까 차변에 임차료 써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아까 처음에 문제 분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급 오면 되겠죠. 미지급.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1월 30일이고요. 자, 전표 유형은 54번 불공이죠. 불공인데 우리 I+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I+ 프로그램은 불공 선택하는 순간 창이 한 개 떴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밑에 빨간색 되니까 눈길이 가죠. 여기다 선택하는 거예요. 불공지 타율을. 그래서 불공지 타율 번호는 자, 지금 불공지 타율가 선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그대로 진행하세요. 자, 진행하십니다. 자, 영업부 승용차 그리고 공급가액은 60만원이었죠. 자, 우리 영업부의 승용차 60만원 맞죠, 지금? 자, 그리고 나니까 밑에 불공지 사유가 2번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이상하네요. 일단 요 2번 돼 있는 거 우린 지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어서 불공제가 아니니까 요 말풍선 눌러서 몇 번? 요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3번으로 확인 누르면 되니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니까 잘 안 되면은 그냥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쭉 진행하시다가 마지막에 꼭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주 렌트네요. 렌트.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자, 1번 걸어주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겠죠. 분계는 혼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차변이 임차료였죠. 자, 영업부 승용차였으니까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 819번 임차료로 가면 되고요. 대변에는 미지급이었죠. 미지급이니까 미지급 금으로 66만원 해주시면은 이제 4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네요.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2월 12일이네요.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유성산업의 시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대금은 10일 후에 외상했다는 얘기네요. 자, 일단 구매 확인서라는 거 나왔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영세라는 거 확실히 나오죠.
자, 구매 확인서나 내국세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우리 영세율 거래였으니까 얘는 지금 판매고요. 그래서 12월 12일 5번 문제의 전표 유형은 12번 영세가 되겠죠. 그리고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 공유 알겠네요.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12월 12일 12번 영세고요. 품목은 뭐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시제품. 제품이라고 할게요. 자, 수량이 100개. 단가가 15만원이죠. 그래서 수량이 100개, 단가 15만원에서 1,500만원이고요. 자, 거래처는 우리 유성산업이네요. 유성산업. 그리고 영세율 전자였으니까 전자 1번 걸고요. 자, 영세율 구분 하단에 영세율 구분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요거니까 3번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시고요. 자, 분계는 외상이었죠.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 여기서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으니까 문제 마무리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마지막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우리 1차 시 마무리 할게요. 12월 30일입니다. 중국에 소재한 뉴욕닷컴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은 4,000이고요. 부가세 400입니다. 발급받았고 이와 관련한 부가세는 당좌수표로 납부하였다. 자, 우리가 지금 뉴욕닷컴이라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해서 관련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거래죠. 그래서 얘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니까 전표 유형은 55번 수입이고 거래처는 뉴욕닷컴이 아니라 인천세관이 되겠죠. 왜? 인천세관에 부가세 납부하고 있는 거래니까. 기억나시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12월 30일이고요. 유형은 55번 수입이고요. 자, 품목은 뭐 부가세 납부가 되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4,000만원에 부가세 400이었고요. 거래처는 인천세관입니다. 전자수입 세금계산서니까 1번 걸어주고요. 분계 혼합으로 가겠죠. 왜냐면은 지금 당좌수표로 납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좌수표로 납부한 거 바로 입력하려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만 나와있죠. 왜? 물건 수입해오는 거래가 아니라 이거는 수입한 것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걸린 4,000만원 당연히 없는 게 정상이에요. 굳이 차변에 막 4,000만원 추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 되겠죠? 40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뭐 수입이라든가 영세, 불공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AT 프로그램, AT 자격시험을 위한 I+ 프로그램에서 다 풀어봤던 내용이니까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 시험이나 메인 매출 전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 AT 프로그램 배웠으니까 전산회계 1급 시험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준비를 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